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 좀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월의 언급이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서 좀 밤을 설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전미 기업경제협회 컨퍼런스에 파월이 참석을 했죠. 평소에 우리가 올리는 인상률이 0.25%씩 올리는 건데 0.5%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잠깐 시장이 좀 충격이 갔었고, 인플레이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었죠. 인플레이션, 단기간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봤었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오히려 그래서 살짝 반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반등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미국 기술주의 모습들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잠깐 일시적인 디커플링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은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월 요거 좀 내용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엔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다른 이벤트도 있는데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바이든 이제 25일에 폴란드로 날아갑니다. 폴란드로 가가지고 나토 EU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어떤 얘기가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식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악재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 모습이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22일부터 23일에는 파월, 라가르드, 베일리 등 주요 인사들이 국제결제은행 BIS 이노베이션 서밋 2022 회의에서 통화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설 또는 토론에 참여한다고 하죠. 요거 잠깐 별표 쳐놓을게요. 요거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일에는 영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24일 발표되는 미국 유로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여기 이 부분 BIS 국제결제은행이잖아요. 여기 이노베이션 서밋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주목을 했느냐, 이거 코인 이야기가 좀 살짝 나올 수가 있습니다. BIS 왜 중요한지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계에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의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 있고 점점점점 올라가다면 IMF가 여기 있습니다. IMF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BIS입니다. BIS 여기 있죠. 그 위에 누가 10,000명이 안 되는 이 소수의 소수의 은행 엘리트 집단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 좀 컬러감 있게 좀 잠깐 보실까요?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 그래서 BIS가 여기 있습니다. 왜 BIS가 이렇게 막강한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BIS가 하라고 하면은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원래 CBDC 필요 없다고 했지만 BIS가 CBDC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BIS 사무총장 2019년 12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혁명 받아들여야 이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한국은행 움직였죠. 그래서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BIS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불법 용도로 사용 규제해야 해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있어서 이번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실시하는 BIS 이노베이션 서밋 2022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들을 잠깐 보시자면, 여기 보시면 CBDC와 디파이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은 CBDC하고 디파이입니다. BIS 대빵이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연설을 할 건데 CBDC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직접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CBDC를 다룹니다. 그래서 좀 디파이와 CBDC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자, CBDC에서 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암호화폐를 지금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CBDC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은 적도 있고, 제2의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 할 것인지, 근데 그 가능성이 좀 약간 낮겠지만은, 아니면은 자체적인 또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코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의 움직임이 요즘 많이 활발하죠. 제가 텔레그램을 이건 이미 일찌감치 다 공유드린 내용입니다.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영상 설명란에 있기 때문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랍통화기금, CBDC 대안으로 리플렛 선정, 그리고 저는 이제 TD 계좌를 예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CIBC도 TD만큼 보였던 것 같아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국경 간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제가 영상에서도 CBDC 공부를 시작을 했고 재생 카테고리에도 별도로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CBDC 공부를 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맞다 했죠. 파월 이번에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BIS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든 지금 나토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를 쭉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이거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이번 주에 좀 챙겨보실 게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 트래블 시행에 따른 지금 뭐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다 보니 오늘 아까 공지사항 나왔죠. 이것도 역시 텔레그램으로 재빠르게 공유를 드렸는데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 입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입출금은 입금 출금 둘 다 되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입금 가능만은 뭐냐면 내 이 업비트 계좌로 입금만 되는 거예요. 출금은 안 되겠죠.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보건데 웬만한 이 바이낸스로 웬만하게 다 쓰시잖아요. 바이낸스는 여러분께서 계정 확인만 좀 된다면은 뭐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거래소 어떻게 합니까? 이러실 건데,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래소는요, 또 이렇게 좀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은 한 번에 안 되시겠지만 좀 한 번 좀 더 이렇게 더 거쳐서 중간에 거래소 한 번 더 끼든가 해가지고 옮기시면 될 것 같고, 희소식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도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하죠. 이게 가장 지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이런 등록 절차 및 입출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별도 공지한다고 하니까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요즘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람의 이목을 막 집중시키기 위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만 걱정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상황, 뭐 이 트윗에 대한 이 그림, 이더 내셔널이라는 이런 트윗에 이 트윗 지금 팔로우가 한 1만 정도 되는데, 뭐 요거 그림 많이 놔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 알트코인 마켓캡 도미넌스입니다. 3일봉으로 지금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삼각수렴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좀 조금씩 튕기는 이유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원리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지는 좀 됐어요. 며칠 됐어요. 언제 주장했냐면 3월 20일에 주장을 했고요. 요거는. 그리고 이런 거 좀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좌측 하단에 에버그린 트위터 저거 골뱅이 저 보이시죠? 저거에서 저 팔로우 하시면은 보실 수 있고 영상 설명란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싶다. 유튜브는 좀 늦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다 싶은 부분은 하트를 누르기 때문에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계정 들어오셔서 여기 마음에 들어 클릭하시면은 아까 해놨는 거 이거 원본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지금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윌리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윌리우가 작년 10월 3일에 작성했던 트윗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잖아요. 4년의 주기로 반감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훅 올랐던 거. 근데 지금의 패턴 요즘 보면 윌리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는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런 4년 주기 사이클로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약간 얘기가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자잘자잘하게, 이제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윌리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밑바탕에는 어제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지금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들 약한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손절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컨디션은 좋은데 이때 막 손절을 치고 막 떠나가죠. 뭐 네가 팔아야 올라간다, 뭐 흔히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팔아야 올라간다. 그때 보통 그때 힘들고 막 지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우는. 그래서 최근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패턴을 봤을 때 요렇게 스파이크를 칠 때가 있어요. 즉 약한 손들이 떠나갈 때입니다. 떠나가고 나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왔다는 걸 윌리우는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좀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이게 2011년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스파이크 친 거를 보십시오. 이제는 강한 스파이크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윌리우는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만큼의 강한 스파이크는 2019년 초로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영역은 이렇게 잘잘한 이런 스파이크로 가니까, 즉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막 큰 펌프 덤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잘잘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윌리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